자, 전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작하고 있는 환경, 즉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 공유 자원, 쉐어드 리소스를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경쟁적으로 액세스하는 경우에 동시 액세스하게 되면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린터 같은 예라든지 현실생활 화장실 같은 예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를 하고 나서 이거 표를 집계하는 집계 상황 이런 것들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동작하는 환경에서 순서를 잡아주는 거죠. 근데 순서를 잡아주는데 어떤 스레드가 먼저 하고 어떤 스레드가 뒤에 하고 어떤 스레드가 뒤에 하는지 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순서인지 모르지만 현재 두 개 이상의 멀티 스레드들이 순서를 어떤 순서로 될지는 모르지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은 보장을 하죠. 그게 뭐냐면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만족하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써서 그런 방식을 했는데 어떤 경우가 존재하냐면 이런 경우가 또 존재합니다. 이 스레드들이 동작을 하는데 스레드들을 정해가지고 순번을 매겨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스레드가 예를 들어서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 스레드 4 이렇게 스레드들이 동시에 동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 즉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만족하면서 이 공유 자원을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1, 2, 3, 4들이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2, 3, 4로 동작할지 2, 3, 4, 1로 갈지 4, 2, 3, 1로 갈지 이 순서는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순차적으로 가긴 갑니다. 시퀀셜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즉 나는 이거를 4, 2, 3, 1 특정 순서로 동작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식이 이제 그런 걸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가 폴링 방식과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폴링 방식과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 이제 어떤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좀 보는데 이 순서를 잡는데 이런 뭐 특별하게 4, 2, 3, 1로 하겠다 아니면 4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엔 2가 일어나도 좋고 3이 일어나도 아무거나 좋다. 4, 2, 3, 1도 좋고 4, 3, 2, 1도 좋고 4, 1, 3, 2도 좋다. 어쨌든 4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4가 일어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2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1과 3은 뭐 1, 3으로 끝나든 3일로 끝나든 이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순서를 매겨가지고 일어나야 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시퀀스 컨트롤을 한다고 그래요. 시퀀스 컨트롤, 즉 순차를 제어하는 거죠. 이런 시퀀스 컨트롤을 위해서 하는 방식에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폴링 방식은 뭐냐면 폴링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방법을 보는데 냄비에 지금 물이 끓고 있죠. 그래서 이 물이 끓고 있는데 이 냄비에 물이 딱 끓으면 내가 이제 요 불을 끓는 물을 가지고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먼저 되고 그다음 얘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얘가 이제 이거를 하려면 제가 일을 지금 마치나 안 마치나를 계속 너 마쳤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마쳤어. 그럼 또 좀 있다 또 좀 있다 또 너 끝났니? 아직 안 끝났어. 또 끝났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쟤한테 물어보는 그 신호를 보내서 너 끝났니 계속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폴링 한다고 그래요. 폴링을 해가지고 계속 걔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끝나겠죠. 아 끝났어 하고 알려주면 그때서 이제 얘가 이 물 갖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즉 순서가 1 다음에 2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얘가 얘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계속 일정 주기를 가지고 계속 체킹을 해야 된다. 즉 폴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식이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얘가 계속 돌면서 그 CPU만 낭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방식이 이벤트 드리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물이 끓고 나면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얘는 물이 끓고 있는 걸 딱
끓고 있으면 그냥 얘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웨이트하는 거죠. 뭐 이럴 때 보통 이제 어떤 큐에 들어가 버려요. 보통 이제 이 큐에 들어가서 딱 쉬고 있죠. 그러다가 얘가 물이 딱 끝나면 얘한테 딱 갖고 신호를 알려줍니다. 즉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그러는데 나 끝났어 하고 얘가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면 그때서 이 큐에서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아 이제 일을 하도록 하면 알았어 하면서 이제 이가 일을 하죠. 이런 방식을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죠.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가만히 있어도 좋고 딴 일을 해도 좋습니다. 딴 일을 하고 있는데 얘가 나 끝났어 알려주면 그 일 멈추고 그 다음 일을 해주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얘는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을 이벤트 드리븐이라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자 그래서 자 이게 그러면 자바에서 이런 이벤트 드리븐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주고 있느냐 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게 wait라는 메소드와 notify라는 메소드, notify all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자바가 지원하는 최상위에 있는 클래스죠.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들은 이 wait, notify, modify all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 어떤 시퀀스 컨트롤을 위해서 제공해 줘야 될 거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는 클래스가 즉 API 클래스가 그거를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서 걔를 상속만 받으면 이 메소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의 스레드 사이에 동기화 작업에 사용된 이때 동기화는 뮤추얼 익스클루전 개념이 아니고 그 시퀀스 컨트롤하는 거죠. 이럴 경우가 어떤 경우에 많이 일어나냐면 협력 관계에 있을 때 일어나요.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그것만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 보통 경쟁 관계라고 그러죠. 컴페티션 관계에 있을 때 즉 공유 자원을 서로 먼저 쓰려고 서로 간에 달려드는 케이스죠. 그렇지만 한 명이 쓰게 되면 그 다음을 못 쓰게 막아주는 이런 방법인데 그래서 누가 먼저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 다음에 쓸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이런 걸 뮤추얼 익스클루전에다가 순차까지 제어해 주려면은 즉 협력 관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청소라는 걸 한다고 했을 때 전번에 얘기했듯이 그 책상 나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빗자루질 하는 게 있고 그 물걸레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창문 털이 이런 창문에 그 먼지 털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책상 나르기라는 이 스레드와 비질이라는 스레드와 물걸레질 스레드, 창문 먼지 털기 스레드 이런 스레드가 있다고 했을 때 비질과 물걸레질과 책상 나르기는 비질하고 물걸레질 하는 애들은 지금 뭘 기다리냐면 비질은 책상 나르기가 완료되길 기다려요. 책상도 안 날랐는데 비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걸레질은 비질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창문 먼지 떨기는 어떻죠? 책상 나르거나 비질이거나 물걸레질에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은 경쟁적으로 그냥 동시에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 나르기 한 애들은 어떻게 책상 나르고 나면은 비질한테 알려줘야 돼. 나 책상 나르기 끝났다라는 걸. 그러면 비질은 뭘 하고 있냐면 책상 나르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웨이트를 하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얘가 기다리고 딱 있다가 얘가 책상 나르기 끝났어 하고 알려주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물걸레질은 비질이 끝날 때까지 얘는 웨이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질이 끝났을 때 다시 물걸레질하는 스레드한테 나 끝났다고 알려주면 그때서 물걸레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책상 나르기, 비질, 그 물걸레질, 창문 떨기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순서는 반드시 1, 2, 3 이런 순서가 일어나야 돼요. 4는 아무데나 끼어들어가도 좋아요. 여기 4, 1, 2, 3이 돼도 좋고 1, 2, 3, 4가 돼도 좋죠. 그러나 1, 2, 3은 항상 순서대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1, 4, 2, 3도 좋고 1, 2, 4, 3도 좋고 1, 2, 3, 4도 좋고 그러나 1, 2, 3은 이런 순서를 1, 2, 3은 항상 순차가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그것만 유지되면 4는 어디에 끼워도 상관없죠.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퀀스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동기화 이런 것도 동기화라고 해요. 시퀀스 순서를 잡아주는 작업. 그러니까 순차 작업. 잠깐만요. 전화가 와서요. 전화가 왔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벤트 드리븐 쪽으로 하기 위한 이제 어떤 메소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게 이제 웨이트라는 거하고 그 notify all이라는 그 메소드를 오브젝트 클래스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퀀스 컨트롤을 위한 동기화죠. 그러니까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위한 그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는 시퀀스화 시키는 거죠. 순차화 시키는 거고, 근데 순서는 몰라요. 순차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wait, notify all을 이벤트 드리븐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순차가 제어가 되는 순서를 그 의도한 대로 순서화 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동기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wait나 notify나 이런 이 방법, 이 메소드는 반드시 싱크로나이즈드 블록 내에서만 사용돼야 된다. 즉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가지고 순차화 시키는 그 쇠에서 그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즈드 블록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고. 자, 여기서 그러면 wait라는 건 뭘 하는 거냐? 다른 스레드가 notify를 불러줄 때까지 기다린다. 즉 wait하고 있는 스레드가 있을 때 다른 스레드에서 notify 나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notify. 이게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notify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끝났음을 알려주는 게 이제 notify. 누군가가 어떤 스레드가 notify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wait하고 있는 스레드가 이제 깨어나서 즉 큐에서 가져와서 걔를 그 스레드가 실행되게 돼요. 그래서 이 notify라는 건 웨이트로 대기 중인 스레드를 깨우고 그 나중에 이제 런업을 즉 웨이트 상태에서 런업을 상태로 스레드 상태를 변경시켜 주는 거죠. 그 2개 이상의 스레드가 대기 중이라면 그 중에 한 개의 스레드만 깨어서 런업을 상태로 해주는데 무엇을 뺄지는 그 큐 스레드 스케줄링하는 스케줄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P4Q에 집어넣게 되면은 먼저 이 P4Q에 웨이트했던 게 빠져나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P4 블락드 Q라는데 이런 Q에 이제 그 스레드 뭐를 집어넣어서 기다리게, 즉 그 스레드 ID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스레드 스케줄러가 Q에 들어온 웨이트한 순서대로 보통 깨우죠. 근데 이 notify all이라는 거는 뭐냐면 웨이트로 대기 중인 모든 스레드를 한꺼번에 런업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이 P4Q에 들어있으면 순차대로 나가지만 얘는 어떤 세트에 들어가가지고 요게 현재 그 웨이트하고 있는 모든 거를 런업을 상태로 바뀌어줘서 동시에 이제 실행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때 notify를 할 거냐 notify all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스레드 현재 완료한 스레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기화 메소드 요거 wait라든지 notify라든지 notify all은 모두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다. 그래서 모든 객체가 동기화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건 그 자바가 가지고 있는 지원하는 클래스 중에서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아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메소드를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화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스레드 객체도 동기화 객체로 사용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스레드 A와 스레드 B 이제 2개가 있을 때 스레드 A가 웨이트 상태에 들어가면은 스레드 B가, 그래서 스레드 A가 실행을 끝나고 notify 해주면 이제 스레드 B를 런업을 상태로 바뀌어줍니다. 이제 이런 상태고, 이거는 뭐냐면 스레드 A가 있고 스레드 B, C, D, E가 있을 때 이것들이 다 웨이트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스레드 A가 자기 작업을 마치고 notify all을 해버리면 이 4개의 스레드가 다 이제 런업을 상태로 바뀌어서 이제 실행 들어가 버려요. 동시에 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4개가 현재 웨이트 상태에 있는데 현재 이렇게 4개가 실행 상태에 있을 때 스레드가 자기를 마치고 notify all을 하고 notify를 해버리면은 이 4개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런업을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 어느 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스케줄러가
스레드 스케줄러, 자바에서 지원하는 스레드 스케줄러가 결정할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 P4Q를 쓴다. 그렇다면 맨 앞에 들어있는 놈이 이제 깨어나게 되겠죠. 나머지 세 개는 그대로 아직 웨이트 상태로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이라는 게 이제 이런 동기화 객체의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프로듀서가 있고 컨슈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프로듀서, 컨슈머. 이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중간에 버퍼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버퍼라는 클래스에서 집어넣어주는 그 클래스예요. 프로듀서 객체는.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버퍼라는 클래스, 버퍼 객체에다가 제공해주는, 넣어주는 게 프로듀서 객체고, 거꾸로 컨슈머 객체는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자기가 가져와서 소비하는 객체입니다. 자, 이럴 때 프로듀서가 집어넣어주고 프로듀서가 집어넣어주면은 컨슈머는 프로듀서가 집어넣어줄 때까지 웨이트하죠. 그러다가 프로듀서가 집어넣고 노티파이 해버리면 얘를 깨우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때 가서 읽어갈 때까지 또 프로듀서는 이제 웨이트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버퍼가 하나의 버퍼일 경우 그렇게 동작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버퍼라는 클래스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버퍼에는 분명히 get 얻어내는 거, 이건 이제 컨슈머가 얻어내겠죠. 그 다음에 이 푸시라는 건 프로듀서가 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버퍼 클래스는 이 get이라는 메소드하고 푸시라는 메소드를 갖는데 이 버퍼라는 거는 프로듀서라는 말해서 이게 스레드로 동작한다 그러면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쉐어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는 리소스예요. 버퍼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그 데이터는 한 개에만 있다. 즉 하나의 버퍼를 가지고 있다. 한 개를 수용할 수 있는 버퍼 크기가 1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get이라는 메소드하고 push라는 메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공유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버퍼가 비어 있는가 안 비어 있는가라는 걸 알려주는 이제 일종의 이런 걸 우리가 플래그라고 합니다. 상태를 알려주는 어떤 정보. 롤은 현재는 empty니까 이게 true면 empty고 false면 비어 있지 않다라는, 뭐가 채워 있다라는 거죠. 이제 초기에는 empty가 true, 초기에는 비어 있겠죠. 비어 있게 만들어주고 이제 이 get이라는 메소드는 이제 empty가 true면, 즉 비어 있으면 풋은 이 get은 컨슈머가 불하니까 얘는 비어 있으면 기다려야겠죠. 웨이트하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웨이트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비어 있니 또 체크해서 계속 비어 있으면 계속 웨이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비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empty가 안 비어 있으니까 이걸 비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empty가 true면은 웨이트를 해주고 empty가 true가 안 되면은 empty가 이제 true로 이제 비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일로 오게 되죠. 일로 넘어와서 empty를 이제 다시 비어 있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비어 있게 됐다니까. 그리고 나서 notify all을 시켜줍니다. 즉 깨운다는 얘기죠. 얘가 이제 읽어갔으니 empty가 아니면은 웨이트를 하고 그 return 데이터를 해주면 이제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empty를 이제 true로 해주고 이제 프로듀서한테 나 이제 읽어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때 이제 notify all을 해버립니다. 프로듀서 있는 놈 다 깨워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풋은 뭐냐면 프로듀서가 부르겠죠. 버퍼에 넣을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empty가 아니면 즉 비어있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읽어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empty가 되면 읽어갔다는 얘기죠. while empty면은 읽어갔으니까 empty를 이제 false로 해주고. 그래서 얘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테니까 empty는 이제 false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디스점 데이터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준다. 즉 이 버퍼 객체의 데이터에다가 요 데이터를 집어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요게 버퍼죠, 일종의.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보다는 버프라는 게 훨씬
라고 해주는 게 낫겠네. 자, 그래서 이리 와서 이제 그 데이터 집어넣어 줬어. 버퍼에 이걸 이제 컨슈머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읽어가라,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컨슈머가 이제 쓰는 메소드 get,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듀서가 쓰는 메소드 put,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get이라는 메소드는 이제 버퍼가 비어 있으면 기다려야 되고, 비어 있지 않으면 이제 얘는 이 이제 비어 있다고 알려주고 데이터를 리턴 데이터에서 읽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려주는, 노티파이 시켜주는 거죠. 이제 너 깨서 가져가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노티파이어는 리턴 다음에 노티파이를 할 수는 없죠. 리턴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노티파이어를 먼저 해주고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put 하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이제 empty가 아니면 기다려야죠. 버퍼가 빌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요게 empty면은 이제 집어넣을 테니까 empty를 false로 만들어주고 데이터 집어넣어주고, 이제 여기서 노티파이어를 해주는 거죠. 얘는 리턴하는 게 아니니까 데이터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프로듀스 컨슈머 문제고, 자, 그럼 이제 이 프로듀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프로듀서는 이제 스레드화 시키고 이 컨슈머도 이 스레드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스레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프로듀서는 이제 프로듀서를 생성하면서 이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 이 데이터 버퍼를 할당해주고 버퍼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무슨 짓을 하냐? 자, run thread 메소드. 얘는 이제 이 버퍼 객체에 put 10개를 이제 0부터 9까지 10번을 돌면서 데이터 10번을 집어넣는데 put을 호출하죠. put을 호출하고 이제 i번 케이크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put은 이제 아까처럼 그 wait와 notify를 가지고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run 프로듀서는 pu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10번을 호출하면서 for loop을 돌면서 하고 있고, 컨슈머는 거꾸로 이제 또 똑같이 이제 버퍼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데 얘는 get을 동작시키죠. get을 해가지고 얘는 이제 소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이제 wait notify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요거를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 이게 메인 메소드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뭐 프로듀서, 컨슈머, 테스트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메인 메소드를 짜 가지고 이제 요 그 객체를 만들어서 요 스타트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프로듀서 그 스레드, 컨슈머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거 만들어서 지금 스타트 시키는 게 없죠. 그게 이제 메인에다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세요. 스타트 시키면은 이제 두 개의 스레드가 동작합니다. 프로듀서 스레드하고 컨슈머 스레드가 버퍼 객체를 공유하면서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가 0번, 그럼 소비자 0번, 생산자 1번, 소비자 1번, 이렇게 0번, 1번, 2번 해서 9번까지 순차적으로 돌아가요. 딱딱 순서에 맞게끔. 이게 뭐 만약에 그 이제 웨이트 이런 걸 안 쓰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싱크로나이즈드해서 돌기 때문에 지 멋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뭐 0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놈이 먼저 9번, 2번이 먼저일 수 있고, 순번이 어떻게 될 수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웨이트 노티파이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0, 1, 2, 3, 4, 9번 차례대로 하면서 케이크가 생성되고 케이크를 소비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